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힘든 시간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 참여자분들은 마인드를 더 굳건하게 가지셔야 되겠죠. 12월 달에는 제가 될 수 있으면 관계하게 하라고 말씀을 자꾸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코스닥이 마이너스 5%대, 코스피는 마이너스 2%대. 이것이 언제 끝이 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은인자중 인내를 가지고 매매에 마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 승부주 한번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승부주는 이런 식으로 도출을 시켜 놓았습니다. 먼저 종목에 주석을 달기 전에 먼저 기억을 꼭 할 것은 하루에 불나방처럼 반짝이 종목에 너무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많이 다치니까. 두 번째는 그날 이슈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변동이 심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간결하게 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꼭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주소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먼저 대동그룹부터 보겠습니다. 대동그룹은 현재로는 대동기어가 상한가를 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재료는 있죠. 3,600억 규모. 자, 그런데 대동그룹은 이 재건그룹하고 같은 맥락을 지금 띄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이 내일 좀 복잡하게 얽힐 것이고, 또 재건그룹 안에서도 또 나름대로의 애들이 또 분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이쪽 팀들을 하시는 분들은 중심을 잘 잡아야 될 겁니다. 일단 대동 쪽을 파실 분들은 대동기를 우선으로 해서, 다음에 대동금속이 6.9%니까 대동금속을 봐주시되 호가가 약합니다. 대동금속은 이런 점을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동 5.9%입니다. 이건 호가는 조금 안정됩니다. 그리고 TYM 이것도 5%네요. 끼가 있기는 TYM이 좀 끼가 있죠. 그래서 어떤 걸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은 내일 대동기어 쪽은 대동기어를 반드시 놓고 다른 애들을 같이 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대동기어가 강해야 됩니다. 그 점만 잘 기억하시고 어느 것을 붙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룹주를 매매를 할 때는 절대로 다른 쪽에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추종 매매는 잘못하면 많이 다치니까요. 다음은 재건그룹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대동이 어쨌든 간에 재건그룹에 포함이 되면서 대동이 상한가를 치면서 범량건영도 같이 상한가를 쳐줬단 말이에요. 둘은 같은 재건그룹을 포함은 되어 있지만 약간은 결이 틀리단 말이죠. 범량은 재건 관련주지만 또 정치 관련주로도 또 분류가 되어 있는 친구이기도 한데, 범량건영을 재건그룹을 본다면 일단은 이화공영이나 난방토건, 삼부토건 이런 관련주를 먼저 붙여보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범량이 강하다면 이화, 난강토건, 삼부토건 이런 식으로 먼저 선을 봐주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야 좀 분류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재건그룹은 또 많지 않습니까? 가장 개별적으로 노는 애들이 누구냐면 여기 SY스틸텍 같은 종목, SY스틸텍, 그리고 SG 같은 종목, SG, 그리고 요즘에 폴라리스 AI도 얘도 지금 재건 관련주로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얘도 좀 잘 봐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전진건설 로봇 같은 이런 종목들도 좀 잘 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통적으로는 현대 에버다인 같은 종목, 그리고 데모, 히림, 나산네트웍스, 네. 한미글로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애들을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같이 봐주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재건그룹은 같은 그룹주지만 안에서 분류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 그룹으로 나누는 게 좋겠죠. 대동 쪽에 한 그룹을 주고, 다음에 건설주 쪽에 한 그룹을 주고, 그 외에 나머지 애들은 개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SY스틸, SG 이런 애들, 폴라리스 AI, 전진건설 로봇, 현대에버다임, 데모 이런 애들부터 한미글로벌, 히림 이런 애들은 한쪽으로 모아서 보시고, 그래서 좀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동그룹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건설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따로따로 움직일 확률이 많아요. 뭐 굳이 뭐 히림도 따지고 보면 건설주로도 넘어갈 수가 있겠죠. 좀 복잡하니까 내일 대동그룹 전체적인 재건그룹을 보실 때는 중심을 좀 잘 잡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하나를 어떻게 하라고 하기에는 종목 수가 많고, 그리고 요즘에 지수가 불안정하니까 어디 쪽을 먼저 중점을 줘야 될지, 지금 시간에서 한가를 가 있지만 내일 지수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될지, 그런 것에 따라서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매매가 복잡해요. 그래서 일단은 참조만 하고 아침에 보면 종목을 쭉 올려놓고 보면 내가 어디 쪽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 어느 쪽에 먼저 머리와 꼬리를 잡아야 될 것인가를 눈에 보일 겁니다. 그 가장 눈에 먼저 보이는 그거부터 딱 집중을 해놓고 나머지가 어떻게 움직이는 걸 일단 놔두고 먼저 시장이 선택을 하는 쪽에 먼저 몸을 담그십시오. 그래 놓고 나서 승부를, 뭐 수익이든 손실이든 적게 먹든 많이 먹든 승부를 보고 그 뒤에 주의를 한번 돌보는 방법으로 택해본다. 그래서 내일 이쪽 애들은 좀 복잡할 거니까 정신 좀 바짝 차리도록 합니다. 다음은 CJ바이오. 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그럼 CJ바이오를 한번 봅니다. 일단은 400억이죠. 3자 배정인데 요즘 좀 많이 떨어졌는데 내일 한번 봅시다. 이 종목은 호가가 약할 것이기 때문에 금액대도 많은 때고 호가도 약하기 때문에 금일 가볍게 해서 도전하실 분은 나는 이 한 놈만 보겠다 하면 딱 이 한 놈만 꽂아서 보도록 합니다. 아침에 시가가 중요한데 너무 높으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너무 높으면 기다려야 합니다. 금액이 400억이니까 경천동지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조금 조심스럽게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은 내일 지수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일단 코스닥이 5% 정도 떨어졌잖아요. 과연 내일 반등을 좀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따라서 얘네들은 전부 다 더 죽을 수가 있고 전부 다 살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정치 테마주는 전부 다 뺐잖아요. 정치 테마주는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알고 있고 꼭 제가 언급을 안 해도 이제는 어느 정도 어느 종목이 어떻게 뭐 어느 테마고 어느 정치 테마, 그것은 이제는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내일 흐름 봐서 그런 것은 자율적으로 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이제 이런 눌림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변수가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모아서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보실 때 좀 조심해야 될 거는,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2호 플로거든요. 보통 이렇게 3년상 한가를 가고 4년상까지 이제 거의 한가에서 갔다가 지났지 않습니까? 한가까지 들어가진 않았죠. 근데 이런 게 도리어 안 좋단 말이에요. 한가를 들어가 버려야 되거든요. 들어가 버리고 다음날 5일째 5일째 된 날에 시가가 조금 낮게 잡힌 상태에서 이제 출발이 돼야 되는데 3거래일에 이렇게 하고 4거래일 이게 좀 아쉬워요. 하루만 더 내려왔으면 좋았을 때 나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있습니다. 시간에 보면 지금 3% 정도 이렇게 올려 있는데 이건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또 안 봐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 내용이든 간에. 그래서 내일 2호 플로우는 일단은 시간에서 2803% 되지 않습니까? 일단 이것은 인정을 해 줍시다. 여기서 산삼있으니까 이 기준가를 봐주시되 절대로 아래 꼬리를 잡지는 않는다. 꼬리를 조금 더 뭐 아침에 시가 좀 뭐 2820원 4% 출발해다 좋다. 하지만 2800을 깨고 내려올 때는 도망 나오자. 그 전략만 유지를 합니다. 조금 낮게 출발했다. 2800 돌파한다. 그럼 2800에 들어가는 것까지 좋단 말이지. 하지만 어떠한 연유도 2800 깨고 내려오는 것은 절대로 들고 있지 말라. 그 점만 좀 잘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고만고만해요. 자, 신성델타테크 부합 기준가 잡고 하면 되겠죠. 뭐 이런 어렵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단 파란 색깔 보이면 하면 안 됩니다. 고리아연 마이너스 2% 빠졌거든요.
시간에서 마이너스 2%면 내일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아침에 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게 지수가 좀 낮으면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시가 기준 마이너스 4%면 4%대, 마이너스 5%면 5%대 승부를 본다. 이스트 소프트. 이놈은 오늘 약간 끌어올려서 맞췄는데 마이너스 2%대면 오늘 끌어올린 만큼 또 내려왔거든요. 좋습니다. 22,000원 기준가 가지고만 대응을 합니다. 노머스는 아무런 반응이 없군요. 아침 시가 기준 유동매매를 합니다. 단 음봉으로 빨 땐 손을 대지 않습니다. 컴투스 홀딩스 시가가 마이너스 출발할 확률이 많겠죠. 우리 36,000원 이 기준가 가지고만 대응을 합시다. 시메스 시메스는 호가가 좀 약한 것이 좀 흠이에요. 이놈은 18,000원을 돌파할 때만 기준가를 대응을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봐주시고 기술주 엑스플레스 같은 경우에는 동전주가 돼서 매매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까다로우니까 일단 어떤 사정이 아침 시가가 얼마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740원을 깰 때는 도망을 나온다는 것만 지키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보합 근처 잡힌 거 들어가는 건 좋아요. 740원을 깰 때는 일단 도망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 놓고 740원 돌파할 때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하기 좋겠죠. 네오위저 홀딩스 같은 경우도 같은 전략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간에 0.3%거든요. 여기 2만원 딱 가격대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돌파할 때 들어간다든지 아침에 2만 근처에 출발하면 이거 가지고만 대응을 하고 다른 단가에서는 접근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 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술주는 그렇게 두 개 봐주시고 눌림 종목들을 위에 이렇게 봐주시고 그룹주는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해서 봐주시고 이것도 저것도 싫다는 사람은 봐요갖고 한번 찢고 볶고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후반부에는 사무팀도 오늘 매매한 내용 트레이드 히스토리 같이 붙여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바쁘신 분들은 여기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레이딩 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12월 9일입니다. 월요일이었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 지수들은 폭락을 했는데요. 승승장구하고는 미 증시에 대비하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끔 합니다. 오늘 코스닥은 마이너스 5%대로 떨어졌고 코스피는 마이너스 2%대로 떨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끝없는 추락이었죠. 시장에는 정치 테마주들 외에는 빨간 종목을 찾기가 힘들었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한다면 그나마 정치 테마주들이라도 있어서 우리 시장 사람들은 그나마 트레이딩이라도 좀 할 수 있는 구조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참담한 지금의 현실에서는 어느 것이라도 붙잡을 것이 하나라도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심히 많은 안타까움이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일단 12월 달까지는 최대한 간결하게 매매를 하시고 이제는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너무 늦어버리면 이제는 떠났던 외국인들도 이제 다시는 돌아오진 않을 겁니다. 적절한 타이밍이 필요한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일 나갔던 종목들 복귀하면서 우리는 늘 우리가 해왔던 대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가 하던 일들에 대해서 집중력을 잃지 않고 항시 긴장감과 텐션을 잘 유지해서 우리의 라인은 계속 잘 지켜나가도록 합시다. 자, 전일 보유 종목부터 복귀하면서 오늘 하루 트레이딩 수정 보완할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트레이딩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보유하고 넘어왔던 키네마스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네마스터는 전일에 우리가 하이트레이딩으로 진행을 해서 수익을 한 10 몇 프로 정도 한껏 넘은 종목이었죠. 허리를 잘 공략해서 당일날에 상가까지 이렇게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넘어왔는데 수익률은 28%에서 한 30% 가까이 수익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일에 하이트레이딩으로 공략한 종목은 그나마 잘 성공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쁜 수익은 아니었죠. 그리고 오늘 데이로는 간단하게 한 두 번 정도 이런 식으로 공략을 해보았습니다. 수익은 큰 수익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8% 한 5% 합쳐서 한 12, 3% 정도 수익은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두 개를 다 합치면 상한가 매매하신 분들도 수익을 좋았고 데이도 섭섭지 않게 했으니까 이거 한 종목만 해도 40% 이상 수익이 나왔으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수익이었죠. 그래서 키네마스터는 오늘 요즘 같은 시장 흐름에 대비해서 그나마 정치 테마주를 벗어난 다른 종목들 중에서 잘 버틴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키네마스터도 나름대로 선전했다고 봅니다. 고마운 수익이었습니다. 오늘 나름대로 좀 드라마틱했던 종목은 드래곤 플라이를 들 수가 있겠죠. 역시 정치 테마주를 제외한 종목들 중에서 나름대로 가장 드라마틱한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은 오늘 일찍 챙겨 먹으신 분들은 우리가 타점을 여기 1100원 근처로 잡았지 않습니까? 1100원 근처로 잡았는데 1110원까지가 내려주고 우리는 1120원으로 타점이 잡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나 큰 상관은 없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급락은 굉장히 심했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시가를 드래곤 플라이가 시가를 아침 14.9% 15% 가까이 시가를 띄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아침에 땡 하자마자 그대로 밀어붙인 게 여기 마이너스 10%대까지 밀렸단 말이죠. 불과 얼마 걸리지도 않았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과 속도가 빠르게 밀어붙이는 종목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 결과는 첫 번째 타점에서는 이렇게 25%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참 나쁜 수익은 아니죠. 근데 두 번째 여기서 챙겨 먹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됐겠죠. 그죠? 여기서 마무리 됐겠고 끌고 가신 분들 절반 정도 챙기고 절반을 끌고 가신 분들은 오늘 고점이 28%까지 갔으니까 한번 봅시다. 28.9%까지 갔네요. 이 정도 갔으니까 거의 한 40% 이상? 40% 이상은 수익이 나온 셈이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은 여기서 이제 뭐 한 25% 수익에서 빠르게 수익을 줬잖아요. 잘 챙겼을 것이고 절반을 한번 보자 하신 분들은 조금 더 15% 정도 더 수익은 얻을 수는 있었겠죠. 어떤 선택을 해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래곤 플라이는 오늘 아주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요즘 같은 정치 테마주 속에서 아주 강력한 드라마틱한 흐름을 보여준 종목으로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테마들이 이렇게 막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강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틈새마다 항시 개별주들은 또 개별주대로 나름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런 것도 꼭꼭 보너스 수익으로는 꼭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봐줄 필요성은 있죠. 그런 점에서 드래곤 플라이는 오늘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오늘 드래곤 플라이가 참 수고 많았습니다. 자, 다음은 바이젠셀이었습니다. 바이젠셀은 기술적으로도 보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아침에는 우리가 다른 종목도 한다고 아침에 파동을 좀 놓쳤죠. 기다렸다가 눌림을 줄 때 들어갔는데 우리 3,300 기준가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첫 파동 때는 그래도 한 10% 가까이 수익을 줬습니다. 끌고 가신 분들은 한 12, 3% 정도 수익을 조금 더 먹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젠셀도 틈새 종목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고 더불어서 이 종목과 같이 진행한 다른 종목들도 나쁘지는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요즘은 참 하나하나 종목을 찾아내기도 힘들고 도전하기도 좀 힘든데 바이젠셀은 무난한 수익을 주었지 않나 싶습니다. 더불어서 바이젠셀과 같이 우리가 진행했던 평범했던 종목이라 보면
올리페스 같은 종목들도 오늘 뭐 그냥 가볍게 진행을 했죠. 아침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찍어주고 27.7%죠. 찍어주고 그대로 급락하는 종목이라 또 이 트레이딩하는 본능으로서도 그냥 보낼 수가 없는 종목이었죠. 그래서 가볍게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한 10% 정도 수익은 보너스 수익으로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리페스나 바이제셀 같은 종목 잘 놓치지 않고 항시 틈새 공략으로 그때 민첩하게 들어가서 민첩하게 또 챙겨 나오는 주도주는 끌고 가면서 또 이렇게 보너스로 매매를 하는 것, 이런 양대 전략이 참 나쁘진 않거든요. 대신 좀 부지런해야 되죠. 자, 정치 테마주가 이제 점점 좀 확대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써니전자까지 오늘 이제 시장에 등장을 했다는 것은 그동안 예전에 우리가 해왔던 그 정치 테마주의 그 과거의 패턴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뜻이죠. 다른 종목보다 써니전자 같은 안철수 관료들이 떴다는 것은 참 많은 의미를 나타냅니다. 오늘 써니전자가 나타남으로 해서 써니전자는 안랩을 또 부르게 되죠. 안랩도 거의 28%까지 아마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 외에 다른 안철수 관료들도 다시 호출로 다 시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왕이면 약간 결이 같은 쪽으로 붙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화천기를 우리는 이제 공략하게 되었죠. 우리는 오늘 화천기가 아침에 음봉을 가지고 놀고 있을 때부터 우리는 음봉이 오늘 시가가 마이너스 8.6%였습니다. 오늘 8.0%. 우리는 그냥 보합 돌파할 때만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수익은 충분했죠. 네, 그래도 수익은 21% 정도가 나왔습니다. 요 밑에는 굳이 안 문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화천기에도 오늘 이것도 참 편안한 수익이지 않습니까? 편안한 수익이었고 이재명 관련주는 우리는 아침에 딱 목만 잡고 딱 넘어갔지 않습니까? 목만 딱 잡고 머리만 잡고 넘어갔기 때문에 다른 거는 그냥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그 외에 다른 종목까지 건드려 버리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좀 어지럽죠. 그래서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음봉에 놀고 있는 종목들은 유심히 보고 있다가 공략해서 한 20% 수익 얻었으니까 이렇게 참 나쁘지 않은 전략이죠. 그래서 항시자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남들이 산을 볼 때, 남들이 산을 이렇게 쳐다볼 때 항상 고를 쳐다보는 매매를 해라. 남들이 고를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는 항시 산으로 올라가 있는 종목을 유심히 잘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준 케이스 같아요. 이와 같은 케이스 중에 또 하나가 또 더 있죠. 오늘 PM풍년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개념이었지 않습니까? PM풍년은 아침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손을 안 댔지 않습니까? 손을 댈 수도 없었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PM풍년은 약간 밑에서 놀고 있는 시점, 망설이고 있는 시점이었죠. 원래 7,300원과 7,400을 보았는데 7,400원이 타점이 나온 것 같아요. 약간 눌림을 주는 이 스타일. 그래 해도 이것도 수익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수익은 10% 정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PM풍년이나 그리고 화천기계 같은 이런 종목 오늘 더불어서 얻은 수익이라 상당히 뭐 감사하게 생각하죠. 다른 종목 막 시달리는 것보다 굉장히 편안하게 올린 수익 같았어요. 그래서 테마주를 다룰 때도 항시 주변을 잘 둘러보는 습관을 꼭 가져야 된다는 거, 그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고생들 했습니다. 풍년하고 그리고 화천도요. 써니도 고생 많았겠네요. 자, 그리고 오리엔트 전공 오늘 아침에 시초가라 우리가 승부를 건 종목이지 않습니까? 한 치의 틈을 안 주고 바로 그돈 날아가 버렸죠. 불과 몇 분 되지도 않았죠. 아주 깔끔한 수익이었다고 봅니다. 많은 이재명 관련주가 있었지만은 우리는 오리엔트 전공을 승부주로 보았는데 그에 걸맞게 다른 종목들 다 포기하고 예를 들면 뭐 동시인도 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도 뭐 종목들이 많았겠죠. 하지만 이왕이면 지금 현재로서 머리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머리를 공략을 해야 되죠. 오늘 지가가 8% 9% 잡혔지 않습니까?
상가까지 수익률 한 19% 정도 나오는데 오늘 오리엔트 전공은 아주 깔끔했고 그리고 상가에 우리의 목표했던 대로 잘 딱 들어가고 이렇게 맞춰주는 이런 흐름이라 아주 오늘 시초가 매매는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외에 또 우리가 승부를 하나 더 건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오리엔트 바이오였습니다. 우리는 오리엔트 바이오를 오리엔트 전공이 상가가는 그날부터 해서 그 뒷날 이렇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봤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희한하게 수익을 좀 많이 준 종목이 됐습니다. 제가 항시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항시 주식도 궁합이 맞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자주 드리죠. 오리엔트 바이오가 그런 경우인데 오늘 이 종목도 첫 번째 지금 단일가로 지금 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단일가란 말입니다. 단일가인데 단일가 종목은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경우의 수에 따라서는 저희들도 단일가를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였죠. 오리엔트 전공의 흐름을 딱 잡히고 나서 뿌리가 딱 상가에 안착하고 뿌리가 좀 잡혔다. 흔들거리면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뿌리를 딱 잡혔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진행을 하자 이래 했는데 그때 첫 번째 등이 740원이 있습니다. 여기 9시 얼마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지점에 아마 첫 번째 이제 그게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급등을 하게 되죠. 수익률은 20% 정도 수익은 났습니다. 그래서 챙겨 모으신 분도 있고 보유하신 분도 아마 있을 건데 아마 대부분은 챙겨 먹었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리엔트 바이오도 오늘 참 740원이면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승부를 걸어서 이렇게 상가까지 보유한다는 것은 그것도 참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믿음은 누가 줬습니까? 역시 오리엔트 전공이 아침에 아주 기분 좋게 수익을 탁 줌으로 해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리엔트 친구들은 둘 다 아주 깔끔하게 성공했다.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IMBC와 YTN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제가 좀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YTN은 시가를 9.9%로 거의 10%죠. 9.9%를 출발하게 되는 거고 시가를. IMBC는 시가를 14.7%인데 갭은 한 5% 뭐 이 정도 난다고 치더라도 4% 정도 차이 나겠죠. 예, 그렇다면은 어떤 거를 해야 될까? 실제로 요즘에는 앞에 먼저 가는 놈을 나중에 가지를 못하고 꼬꾸라져 버리고 뒤에 가는 동생이 자리를 먼저 빼앗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갈등이 심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얘네 둘의 입장으로 볼 때는 MBC가 또 좀 약간 정부하고 그런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관계 있고 해서 더 높더라도 MBC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선택권밖에 없었죠. 아침 시가로 바로 공략을 하였는데 다행스럽게도 상가까지 또 들어가야 됩니다. 수익률은 오리엔트 전공보다 좀 작아요. 오리엔트 전공은 20% 정도 19%인데 얘는 한 13% 정도 수익을 안고 상가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든든하죠. 마음이 든든하단 말입니다.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는 뜻은 즉 어느 정도 내일의 수익을 밥값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도 불확실한 이 시장에서 어느 것 하나 믿을 수 없는 시장에서 내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IMBC와 오리엔트 전공은 오늘 정말 깔끔했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IMBC도 상가를 보유하고 수익을 안고 보유하고 있고 오리엔트 전공도 수익을 보유하고 상가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리엔트 바이오까지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세 종목을 다 수익을 안고 전부 다 20%, 19%, 13% 수익을 안고 보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매매가 꼭 좋다 나쁘다기보다도 내일의 수익을 어떻게도 할 수도 없는 그 내일이라는 것에 도전하는 어떤 트레이더의 어떤 숙명 그런 거죠.
오늘보다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이유죠. 자, 어쨌든 매매를 하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습니다만은 요즘 참 시국이 이러하니까 매매하는 것 내내 마인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조금 약간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산만해지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참여자분들도 조금 더 마음을 더 추스리고 조금 더 중심을 더 잘 잡고 조금 더 시장에 좀 한 발 조금은 떨어져 있는 마인드를 좀 유지를 해주시고 그렇게 좀 당분간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생도 길지만은 또 이 주식 인생도 또 깁니다. 너무 짧게 승부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즉 제 말은 너무 과도한 욕심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약간 예전 말들처럼 약간 가늘게 길게 가자. 조금씩만 벌자. 많이 벌라고 하지 말고 하루쯤에. 그러다 보면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어느새 자산이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미래의 추정치가 아니고요. 조금씩만 쌓아나가도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꼭 그 점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트레이딩에 진심을 담아서 혼을 담아서 그리고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미래의 가치를 담아서 하루하루 트레이딩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트레이딩 히스토리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내일 또 이 아귀 같은 시장과 또 열심히 싸워봅시다. 감사합니다.